안녕하세요. 나무늘변 김현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법인에 있는 최한률 변호사님을 모시고 요즘 난리가 나고 있는 알패스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한율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혹시 뉴스에서 알패스에 대해서 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니까요. 많이 들어봤고요. 저한테 상담도 요청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셨어갖고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알패스 사건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알패스 같은 경우는 이제 팬분들이 글과 소설 같은 거를 이제 창작을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들에 대한 내용을 작성한 그 글을 다운을 받는 그런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아이돌 팬덤 문화의 일부일 텐데, 근데 이제 팬들이 팬픽 같은 걸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그 팬픽의 어떤 대상을 실제 내가 좋아하는 그런 아이돌들을 주인공으로 해서 소설을 만들고 그 소설 속에서 어떤 성적인 묘사까지도 있다 보니까 당연히 그 대상이 된 당사자들은 기분 나쁠 수도 있고, 그 당사자가 만약에 미성년자다 그러면 성별과 관계없이 이거는 정말 범죄가 아니냐, 다른 성착취물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라는 그런 논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알패스 우리가 전부 다 본 거는 아니고, 그리고 알패스마다 다 좀 내용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이게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각 변호사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다르긴 하겠지만 제 생각은 좀 문제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적용되는 법률에서 이제 각기 다른 주장들이 있긴 하고 하지만 음란물인지 여부는 그 소설 각 내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건 이제 적용하는 이제 수사기관, 조사하는 수사기관 및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부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게 과연 음란물이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정보통신망법에 보면은 음란물을 만들고 이거를 온라인상에 유포하는 경우에는 음란물 유포, 음란물 제작 혐의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 알패스도 단순한 그런 팬픽을 넘어서서 이거 음란물 아니냐라는 게 좀 논점,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음란물의 그런 기준에 대해서 법원이 정하고 있는 그런 판단 사례, 판단 기준이 있을까요? 음란물 같은 경우는 법원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음란물의 평가 대상 따라 그 평가가 다르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적인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일례로 들어서 소설 같은 경우도 음란소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건들이 몇 개 있었는데 나중에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거에 따라서 봤을 때 내용이 앞에 내용은 음란적이라 하더라도 뒷부분에서 사람 그 대상이 뉘우치고 교훈적인 부분을 주면은 음란성이 없다라고 판단한 부분도 있고요. 알패스 사건 같은 경우도 소설 및 여러 글들에 흐르는 방향성, 교훈성에 따라 다른 평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미국에 있는 그런 연방 대법원에서는 예술과 외설을 가르는 기준에 대해서 보면 안다라는 말도 했었는데, 이게 오로지 성적 만족만을 위해서, 성적 쾌락만을 위해서 만든 것인지, 아니면은 그거 외에 기타 어떤 교훈적인, 문학적인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가지고 좀 판단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인 영화 보잖아요. 19금, 청소년 불가, 청소년 관람 불가 딱지가 붙어있는 그런 영화를 보면은 거기에 되게 야하고 노골적인 그런 성관계 묘사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가 2시간이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그런 성관계 묘사가 전체를 차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일부죠, 일부. 여러 번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간적인 부분으로만 보면은 전체에서 반도 안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흔히 야동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거는 일반적인 대화나 스토리는 일부이고 나머지 대부분이 정말 적나라한 그런 성적인 묘사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음란물이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아마도 이런 같은 논리가 알패스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패스 그 소설 내용 자체가 정말 다양한 인물, 다양한 구성, 다양한 스토리를 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일부 좀 적나라하고 노골적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성적인 묘사가 들어갔다면은 이거는 음란물로 인정을 안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만약 마치 성인 동영상, 야동처럼 스토리나 어떤 대화 같은 경우는 성관계로 가기 위한 어떤 전조, 도입일 뿐이고 결국 모든 내용 자체가 정말 적나라하고 심각한 그런 성적인 묘사만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아무리 팬픽이라고 하더라도 음란물이라는 평가를 피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사실 오늘 이 영상을 찍을 때 되게 좀 조심스러웠던 부분이기도 한데, 사실 뉴스를 보거나 어디 커뮤니티를 보면은 이 알패스에 대한 논란 자체가 정말 남녀 성대결로 좀 흘러가고 있는 양상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 찍은 다음에도 많은 분들이 뜨거운 반응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식으로 성대결로 분위기가 흘러간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생각을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저도 좀 조심스럽게 발언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N번방 사건과 같이 연속적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앞선 사건들 같은 경우는 특히 뭐 미성년자 성착취에 관련된 아청법이 적용이 되는 그 시점에서 문제가 발발했기 때문에 아청법이 이제 개정까지 되는 이제 과정을 겪으면서 또 이게 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 생각을 하고요. 또 알패스는 글이지만 이건 또 영상이고, 이제 영상 같은 경우는 종전 규정에도 아동 청소년 보호법에 관련돼서 명확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문제가 되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 대상이 여성이 많았다라는 점에서 이제 남성들이 비판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알패스 사건 같은 경우는 아동 청소년 보호법상에는 문헌이란 규정이 이제 적혀 있지 않아가지고 죄형 법정주의상 아청법 적용이 어렵진 않을까라는 게 이제 다수의 의견이고, 그거 이제 반면에서 이제 음란물 유포에는 문헌이라는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음란물 유포에는 해당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남성의 시각에서 보면은 여성들이 작성을 한, 주로 여성이죠. 뭐 남성 팬이 이제 여성 아이돌을 상대로 해서 작성한 글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주로 이제 여성분들이 남자 아이돌을 상대로 해서 대상으로 하여 작성한 글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남성들 입장에서 볼 때 이거는 N번방에서 남성들이 여성에 대해서 했던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랑 다를 게 뭐냐, 대부분의 아이돌이 미성년자이고 글을 대상으로 했지만 글이랑 그림이랑 다를 게 뭐냐 라는 의견 때문에 남녀 대결 구도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특히 이게 좀 연속적인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 이전에 리얼돌 그런 논란 있잖아요. 리얼돌 수입을 불허하냐 마냐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여성 쪽에서는, 여성 코믹 쪽에서는 되게 격렬하게 반대를 했고, 남성들은 아니 이것은 똑같은 그런 성인용품인데 왜 이거는 반대를 하느냐라는 그런 논쟁이 한번 있었는데, 근데 그 이후에 또 딥페이크에 대해서 좀 싸움이 있었잖아요. 딥페이크 영상에 대해서 물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당시 딥페이크 영상에다가 다른 여성 아이돌의 얼굴을 합성한다든지 그런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남초나 그런 걸 소비하는 대상들도 상당히 욕을 먹었었죠. 근데 정작 그런 것들을 비판했던 그런 여성 커뮤니티나 아니면 여성 팬덤에서도 미성년자 남성 아이돌들을 대상으로 이런 조금 성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 소설들을, 팬픽들을 작성해서 유포하고 그들끼리 돌려왔다라고 하는 게, 아니 그렇게 욕했으면서 너희들은 뭐가 다르냐, 내로남불 아니냐라는 식으로 좀 서로 감정 싸움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방금 최한일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다른 면은 있습니다. 영상과 문헌은 달라요. 음란물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할 때 있어서도 당연히 어느 정도로 어떤 성적 만족을 추구하냐라고 볼 때 글과 그림은 다를 수밖에 없고, 아동 청소년 보호법상, 야청법상 성착취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법에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아청법상에는 문헌을 가지고는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미성년자 아이돌을 대상으로 정말 적나라한 그런 성적인 묘사를 다룬 팬픽, 알패스물이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거를 아청법으로 처벌하기에는 법적으로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이거는 피해자들이, 아이돌 멤버들이 직접 고소를 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긴 하는데, 누군가가 만약에 고발해서 정말로 사건화가 된다면은 이런 알패스를 만든 여성 팬들 혹은 남성 팬들 실제로 아청법 혹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까요? 제가 볼 때는 저 주관적인 생각인데, 네, 다 주관적인 생각이죠. 다 정말 주관적인 생각인데, 아청법상으로는 처벌이 힘들 것 같고, 정보통신망 음란물 유포에 관해서는 앞선 말씀드렸듯이 개별적인 글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개별적인 글에 따라 음란물이 인정이 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음란적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학적인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이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을 진행하면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같은 생각으로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 음란물 유포로 처벌될 가능성은 정말 케바케인데, 근데 어떤 알패스라고 하는 그런 팬픽물을 소비하는 그런 대상의 특성상 정말 다짜고짜 어떤 성관계라든지 이런 걸로 직행하는 그런 스토리보다는 전반적인 관계라든지 갈등이라든지 견제, 질투, 삼각관계 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아마 그 내용에 들어있을 것이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충분히 이거는 음란물이 아니다, 단순한 음란물이 아니라 어떤 문학적인 그런 가치가 있는 거다라는 식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충분히 많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제2의 N번방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혹시 제2의 N번방, 알페스와 관련한 제2의 N번방에 대해서 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못 들어봤는데 그게 제2의 N번방이 뭔가요? 저도 아직 뭐 뉴스를 통해서 접한 내용이긴 하지만 제2의 N번방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알페스 사건을 계기로 이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아이돌 팬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의 선물도 많이 있을 테고 아니면은 별 생각 없이 그런 것들을 썼다거나 아니면은 보냈다거나 내가 받아서 읽었다거나 그런 분들이 나도 처벌되는 거 아니야? 라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기록 지워주겠다, 숨겨주겠다, 대신 돈을 달라 혹은 대신 자위 영상을 달라 이런 식으로 불법적인 요구를 해서 미성년자들로부터 그런 음란물을 받아내는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제2의 N번방처럼 사건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보도가 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알페스를 봤다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친구에게 줬다가 지금 걱정에 떨고 있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 없을까요? 일단 음란물 유포 같은 경우에는 소지를 처벌을 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 소지만 하시는 분들은 그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때 주변 변호인들한테, 변호사들한테 연락을 해보시면 저희가 같은 답변을 많이 하실 텐데요. 걱정 많이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렇게 접근을 해서 자신의 영상을 보내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고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상 최근에 이제 개정이 되면서 제작을 하려고 하는 사람, 미수범 처벌 규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수사기관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를 고소를 진행을 하시면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사태가 악화되는 거를 막으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합니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지고만 있는 것들은 문제가 안 되고요. 특히 아까 전에 저희들의 의견 같은 경우는 아무리 알페스를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이 안 될 거기 때문에 소지는 문제가 안 된다. 그리고 유포를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음란물로 인정이 안 될 걸로 보인다는 게 생각이고 그리고 오히려 그런 식으로 알페스 이용 기록을 지워줄 테니까 음란 영상, 자위 영상을 보내달라 라고 하는 요구 자체가 범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청법에는 그런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거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있고 만약에 제작을 할 때 그런 미수범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거든요. 사실 자위 영상을 찍었다고 하면은 그 요구한 그 남자들이 직접 찍은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이유들을 제시하면서 찍게끔 만든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아청물 그리고 아동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적용이 가능한 것이고 실제로 이번에 N번방 사건의 조지빈 같은 경우도 전부 다 그런 규정이 적용되어서 수십 년의 그런 중형이 성공된 거니까요. 그런 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대응하시고 오히려 그런 요구를 하는 사람들은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터무니없는 일들이고 이런 일들을 이용해서 또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안타깝고 참 괘씸합니다. 그리고 이런 음란물의 정의와 관련해서 사실 우리 모교에 계셨던 마강수 교수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좀 모르는 분도 많을 거예요. 마강수 교수님이라고 해서 정말 국어 국문학계에서 유명하신 교수님이 있었는데 그 교수님께서 직접 저술하고 발표하신 그런 문학 작품들이 너무 외설 아니냐, 이건 그냥 음란물, 포르노그래피 아니냐라는 비판과 함께 실제로 형사처벌까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최현우 교수님께서는 마강수 교수님 수업을 들으셨다고요? 예, 저희 학교에서 이제 교양 필수로 들어야 되는 과목들이 있는데 그쪽 부분 관심이 있어가지고 네. 연극 쪽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직접 들었습니다. 네, 교양 필수 연극의 2의 과목이었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인터넷에서 아는 분들 많이 아실 텐데 사실 연극의 2의 과목 같은 경우 그 과제가 되게 특이하잖아요. 예, 그렇죠. 과제 뭐였죠? 판타지물을 이제 자기가 작성을 해서 그걸 제출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받는 과제였습니다. 중간고사 대체로 많이 이루어졌었죠. 어떤 환타지물인가요? 성적 에로틱 환타지즘이었습니다. 제 정확한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맞을 겁니다. 에로틱 환타지즘. 사실 그런 어떤 문학적인 표현으로 하자면은 어떤 에로티시즘이 가미되어 있는 네. 그런 환타지 소설물들을 직접 창작해서 그거를 제출을 해라. 그러면 그게 중간고사 대체 과제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대학생 때 흔히 말하는 거는 야설 수업이다.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예, 그렇죠. 저희끼리는 이제 야설 쓰기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그거를 이제 중간고사를 잘 보면은 기말고사는 형식적으로 보일 수도 있을 정도의 중간고사 측의 비중이 컸다 이렇게 많이 얘기가 있었죠. 성적 못 받으셨나요? 자랑스럽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긴 한데 저도 A뿔 받았습니다.
대단하시네. 사실 그 마강수 교수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던 게 그 문학적인 가치가 중요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저도 뭐 그 수업을 듣지는 않았습니다만 마강수 교수님께서 단순히 그냥 뭐 야하고 적나라하고 노골적이라고 해서 그런 높은 평가, 높은 학점을 주는 건 아니라고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주변에서 뭐 친구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쓴 거를 주변 친구들이 이제 서로 보고 평가를 하고 좀 수정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달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었고요. 보다 보면 이제 서로 과제를 대체를 하니까 마냥 외설적으로만 쓴 학생들은 오히려 더 점수가 좋지 않았고 좀 판타지가 접목이 되고 교훈적인 가치가 있다. 그러면은 높은 점수를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모기와 관련돼 갖고 모기랑 좀 접목을 시켜갖고 좀 판타지물을 작성을 했었는데 정말 문학적인 상상력이 들어가 있네요. 예, 정말 그랬습니다. 모기가 이제 피를 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접목을 시켜서 그 피를 빨린 대상으로 이렇게 변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창작물을 완성했었습니다. 단순한 포르노그래피가 아니라 정말 문학적인 상상과 네. 그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좋은 평가. 네. 사실 알페스에 대한 평가도 좀 비쌀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서점에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마강수 교수님의 그런 책들을 읽어봤는데 그냥 일반인들, 범인들이 보기에는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 내용이 와 이런 게 유통이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정말 노골적인 내용들이 많은데 근데 그 안에 그런 어떤 문학적인 뭐 메타포라든지 이런 가치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단순한 음란물로 인정받지 않고 조금 음란하다고 하더라도 문학적인 어떤 창작물로서 인정을 받고 유통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알페스 또한 오로지 그냥 노골적인 면에만 치중되어 있지 않다면은 얼마든지 어떤 문학적인 수업을 들으면서 그런 판타지물 이런 걸 작성하듯이 충분히 법망에서 피하고 처벌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마강수 교수님이 우리나라에 이제 처음으로 패티시라는 개념을 들여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시에는 정말 충격적인 발언이었다고는 하는데 지금 이제 저희 일상생활에서 주로 뭐 패티시라는 단어가 사용해서는 안 될 단어가 되지는 않았으니까요. 그거와 같이 이제 알페스도 또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알페스의 어떤 대상이 된 그런 아이돌 멤버 입장에서 뭐 내 의사와 관계없이 내가 어떤 그런 음란적인 내용의 주인공이 돼버린 거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음란물 제작 유포 말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여기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욕죄 같은 경우는 성립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모욕죄는 뭐 이제 상대방의 평가를 비하할 만한 직접적인 발언이 있어야 되는데 모욕죄 같은 경우는 성립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소리 내용을 봐야 되지만 알페스 내용을 봐야 되지만 어려울 것 같고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셔야 되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이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허구의 사실이고 또 명예훼손도 문제될 것 같지 않고요. 뭐 명예훼손이나 모욕 같은 부분은 특히 문제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모욕이 들려면은 경멸적 감정을 표현해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팬픽을 쓰는 건데 왜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겠어요? 물론 그 사람이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애초에 그런 글을 쓴 사람의 그런 의도 자체가 전혀 아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누가 보더라도 허구의 사실, 그냥 소설이고 만들어낸 이야기인데 그것 때문에 뭐 사실 적시, 허위사실 적시 문제 안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정리하는 차원에서 최한열 교사께서는 이번 사태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뭐 알페스 사건 어떻게 결론 날 걸로 보시는지 의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악청물인지 아닌지에 대한 게 쟁점이 처음으로 될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뭐 죄형 법정주의 원칙상 문헌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아청법이 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음란물 유포에 관한 부분이 문제가 될 것처럼 보이고요. 음란물 유포에는 이제 문헌이라는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음란성이 있는지 없는지가 이제 주요 판단 대상이 될 거고 이거는 수사기관 또는 이제 재판에서 이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서 개별적으로 결론이 다르게 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향후 이러한 현존하는 상황들이 계속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법이 이제 선제적으로 적용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그거는 사법부 또는 뭐 변호사들이 할 일이 아니라 입법부에서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한 후에 적용될 법률
법률을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형법 같은 경우는 사람을 죄를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의 죄를 판단하는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거는 향후 범죄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 너는 죄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사법부지만 그 전에 입법부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도 2020년 초였죠. 엠번방 논란 이후로 이런 아청법에 대해서 많이 기정이 되면서 처벌 기정이 확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2의 엠번방처럼 이 알페스 사건을 이용해서 혹시라도 잘 모르는 그런 철없는 미성년자 여성들로부터 음란물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아마 정말 5년 이상의 그런 징역으로서 교도소의 맛을 보게 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남녀 성대결 같은 경우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로 보입니다. 어떤 감정적인 부분 말고 딱 법에 대해서만 보자면은 알페스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힘들다.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음란물 제작 및 유포로도 처벌하기 어려울 것 같다. 물론 케바케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문제가 되고 있는, 논란이 되고 있는 알페스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을 저희 법인 최한일 변호사님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에 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